안녕하세요. 대승기실론 깊이 읽기 구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혜입니다. 오늘은 제17편인데요. 근행부등과 수해 연별, 논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논서의 필요성. 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네네, 기억나요. 경전에 이미 다 있는데 왜 또 논서를 썼냐? 이거였죠. 맞습니다.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 이미 다 들어있는데 왜 굳이 마명보살은 대승기실론 같은 논서를 또 썼을까? 바로 이 질문이었죠. 네, 경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마명보살의 아주 명쾌한 답변입니다. 원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답하기를 경전 속에 이 법이 비록 갖추어져 있으나 중생들의 근기와 수행이 같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기와 수행이 같지 않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인연이 다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좀 어렵네요. 근행부등이랑 수해연별이라고 하셨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네네. 먼저 근행부등. 이거 쉽게 말하면요. 사람마다 타고난 이해력이나 자질, 이걸 근기라고 하거든요. 네, 근기? 그리고 실제 노력하는 정도, 즉 수행이 같지 않고 천차만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하, 사람마다 능력치도 다르고 노력하는 스타일 이런 것도 제각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수해연별. 이건 같은 가르침을 접해도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인연이 다르다. 네. 우리말로 하면 배우고 깨닫는 방식이나 계기가 저마다 다르다. 이 정도로 풀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능력도 다르고 배우는 스타일도 다르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경전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군요. 그래서 논서가 필요하다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논서 저술의 정당성인 거예요. 아, 원효 스님의 해설을 통해서 이 답변의 깊은 의미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오늘 내용이 어디쯤 있는 건가요? 우리가 계속 대승기식론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승기식론이 크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뉘는데요. 지금 우리는 서론 부분에 있어요. 아직 서론이군요. 네, 왜 이 논서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논서 자체, 그러니까 대승기식론 같은 논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마명보살의 직접적인 답변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원효 스님은 마명보살의 이 답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원효 스님은요. 마명보살의 이 짧은 답변 안에 논서 저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가 담겨 있다고 보셨어요. 오, 중요한 논리요? 네,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마명보살이 경전 속에 이 법이 비록 갖추어져 있으나 원효 스님은 이 구절이 그냥 경전에도 있긴 한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죠? 대승기실론이 경전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완전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굳이 경전이 완벽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논서는 경전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예리하신데요. 네, 원효 스님에 따르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승기실론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즉 경전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니다. 그렇죠. 논서는 경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경전을 보완하고 돕는 역할이다. 이걸 명확히 하는 일종의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네네. 경전이라는 그 굳건한 토대 위에서만 논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걸 먼저 밝히고 시작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을 존중합니다라는 선언 같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핵심 이유는 뭔가요?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이죠. 중생들의 근기와 수행이 같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논서가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법 자체는 경전에 있든 논서에 있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중생이 저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행부등하고 수해연별.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뜻은 들었지만요. 네. 원유 스님은 먼저 근행부등을 설명하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은 근기. 네, 근기, 타고난 능력. 네, 그렇죠. 타고난 지적 능력 같은 내적인 자질이고요. 행은 실제 수행 능력, 노력의 정도 이런 걸 뜻합니다. 네. 부등은 이 두 가지가 사람들마다 같지가 않다.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예리하고 똑똑해서 이걸 이근이라고 하거든요. 이근, 날카로운 뿌리.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려운 내용도 금방 알아들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해가 좀 더디거나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할 수 있죠. 이걸 둔근이라고 하고요. 아, 둔근. 네. 저는 약간 둔근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도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쉽게 지치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의 내적인 조건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나 방식, 노력하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한 가지 방식, 그러니까 방대한 경전만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키거나 효과적으로 이끌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준과 능력을 가졌다면 어쩌면 경전 하나로 충분했을지도 몰라요. 그랬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과 필요에 맞는 가르침, 예를 들면 잘 정리되고 요약된 논서나 해설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원효 스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중생의 다양성이 가르침의 다양성을 요구한다는 원리. 이것이 논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즉 내적인 조건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 내적인 조건의 차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 그 수해연별은 뭔가요? 수의 연별은 외적인 조건의 차이를 말해요. 같은 법을 만나더라도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외부적인 계기나 조건, 즉 인연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별라는 뜻입니다. 외적인 조건? 인연? 네,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결정적 한 방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같은 목적지에 가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지도를 보고 가고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 따라서 가고 뭐 이런 것처럼요. 목표는 같아도 과정이나 계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이야,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네, 원효 스님도 비슷한 예를 드셨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사람은 부처님 설법을 직접 듣고 바로 깨닫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전을 읽고 깨닫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승의 설명을 듣고 깨닫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쓰인 논서를 읽고 깨닫는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에게는 경전이 최적의 인연이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논서가 더 잘 맞는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내적인 능력 차이, 그게 근행부등이고 외적인 깨달음의 계기 차이, 이게 수혜연별. 이 두 가지 때문에 논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 두 가지, 즉 중생의 내적 조건 근행부등과 외적 조건 수혜연별, 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전의 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논서의 필요성이 성립된다. 이렇게 명확히 정리하셨어요. 네. 그리고 마명보살의 이 답변은 간략한 요약이고 뒤에 더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고 덧붙이셨죠. 특히 이 대승기신론은요. 심낙총지. 네, 그러니까 복잡하고 방대한 설명보다는 간결한 문장으로 많은 의미를 총괄해서 파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핵심 요약본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죠. 와, 그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막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핵심만 딱 짚어주는 그런 요약 콘텐츠 선호하는 경향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행부등, 수의 연별의 원리, 이걸 오늘날 우리가 수행하거나 공부하는데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실질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자기 진단의 중요성입니다. 나의 근기, 즉 현재 나의 이해력 수준과 수행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솔직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진단, 나를 아는 거군요. 네, 나는 경전을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리한 근기, 이근, 우리말로 하면 이해가 빠른 편인가? 아니면 해설이나 안내가 필요한 둔한 근기, 즉 좀 더 도움이 필요한 평범한 수준인가? 내 수행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내게 맞는 공부 방법이나 자료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시작이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최적의 인연 찾기입니다. 수의 연별에서 말했듯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깨달음의 조건, 즉 그 인연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인연을 찾는다. 네.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경전을 읽을 때 깊은 감동과 이해를 얻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이나 도반들과 함께 막 토론하고 질문할 때 더 성장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잘 정리된 논서나 현대적인 해설서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나 자료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편, 즉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어렵고 방대한 원전이나 경전만 고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네요. 오히려 내 수준과 스타일에 맞는 좋은 논서나 해설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경전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존중하는 마음, 이걸 잃지 않으면서도요, 다양한 형태의 교학 자료들을 나의 근행, 즉 나의 현재 능력과 수행 수준, 그리고 수연별, 나에게 맞는 깨달음의 조건과 계기, 여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편을 선택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이게 효과적인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근행부 등 수혜연별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만한 현대적인 비유 같은 거 없을까요? 아까 대학 강의 비유 잠깐 해주셨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대학 강의와 교재를 생각해보면 아주 딱 맞아요. 어떤 중요하고 방대한 학문, 예를 들어 양자역학 같은 게 있다고 해보죠. 아, 양자역학 어렵죠? 이 학문의 모든 핵심 원리와 내용은 아주 저명한 석학이 쓴 두껍고 권위 있는 원전 교과서, 이게 경전에 해당하겠죠.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교과서만 완벽히 이해하면 양자역학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네. 그렇죠. 학생들의 배경 지식, 타고난 이해력, 이게 근기죠. 그리고 공부 습관이나 노력하는 정도, 이게 수행이고요.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바로 근행부등인 거죠. 네네. 어떤 학생, 즉 이근은 교과서만 봐도 척척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둔근은 어렵고 막막하게 느낍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정말. 그리고 학생들마다 잘 배우는 방식, 즉 깨달음에 이르는 효과적인 인연도 다릅니다. 이게 바로 수의 연별이에요. 아, 어떤 학생은 원전을 직접 파고드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학생은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를 들어야 이해가 잘 되고 어떤 학생은 그림이나 도표가 많은 참고서를 선호하고 또 어떤 학생은 시험 전에 핵심만 요약된 자료를 봐야 정리가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원전 교과서 외에 교수님의 강의 노트도 있고, 다양한 참고서, 문제 풀이집, 그리고 핵심 요약본 같은 여러 보조 자료들. 이게 일종의 논서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다양한 보조 자료들은 원전 교과서를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양한 수준과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생들이 그 깊은 학문의 세계에 더 쉽게 다가가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방편, 즉 도구들인 거죠. 아하, 방편. 네. 특히 핵심 요약집 같은 경우는 방대한 교과서 전체를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틀과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게 해주잖아요.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승기신론도 그런 역할, 즉 소문다의, 짧은 글로 많은 의미를 함축해서 핵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비유를 드니까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려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담긴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경전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서가 필요한 이유, 핵심이 무엇이었죠? 네, 핵심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근행부등, 즉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과 수행의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고요. 네. 둘째, 수혜연별,
즉 같은 가르침이라도 각자에게 맞는 깨달음의 방식과 조건, 그 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요, 딱 한 가지,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꼽으신다면 뭘까요? 자신의 근기와 인연을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나를 아는 것. 네. 즉, 현재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나 수행 방법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길, 즉 방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배움과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다음 제18편에서는요. 오늘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다룹니다. 정반대요? 네. 바로 열의 제세, 즉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에는 왜 지금과 같은 논서가 필요 없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아, 부처님 계실 때는 왜 필요 없었나? 네. 그때는 가르침을 펴시는 부처님도 최고, 이걸 설승이라고 하고요. 가르침을 듣는 중생들의 근기도 최상, 이걸 청승이라고 해요. 설승, 청승, 가르치는 분도 듣는 사람도 최고였다.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한 번에 모든 중생이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다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논서가 필요 없었단 내용입니다. 와, 진짜 이상적인 상황이었네요. 가르치는 사람도 완벽하고 배우는 사람도 완벽했다니 그 시절과 지금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논서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지겠군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맞아요. 부처님 계시던 시절과 돌아가신 후, 즉 멸도 후의 차이를 통해서 오늘 다룬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유를 위한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배움의 수준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수많은 가르침과 정보들 속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방편, 나만의 논서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